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수학과 오승상 교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엘지브레이크 토폴로지, 대수석 유상수학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챕터 10의 플래넷의 세퍼레이션 시어럼에 대해서 함께 배우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섹션 61 조단 세퍼레이션 시어럼을 배우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챕터 9에 있는 펀더멘털 그룹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봤습니다. 오늘부터는 저희가 챕터 9에서 배웠던 그 펀더멘털 그룹의 내용들을 사용해서 그것을 응용하는 측면에서 이제는 챕터 10에 있는 여기 플래넷의 세퍼레이션 시어럼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번 영상에서는 세퍼레이션 시어럼들을 다 배우는 것은 아니고 이 중에서 한 가지 여기 나와 있는 조단 커브 시어럼에 대해서만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조단 커브 시어럼은 내용은 간단하지만 그 증명 자체가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섹션 61과 섹션 63 두 섹션에 걸쳐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증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조단 커브 시어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플랜 안에 R2라는 플랜 안에 심플 클로즈 커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플랜 안에 이 심플 클로즈 커브는 항상 이 플랜을 항상 두 개의 조각으로 세퍼레이트 시키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인사이드고 하나는 아웃사이드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평면에 심플 클로즈 커브가 있으면은 이 커브에 의해서 이 플랜은 안쪽과 바깥쪽 이렇게 두 조각으로 항상 나눌 수 있다 이런 뜻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여기 심플 클로즈 커브라는 것은 먼저 커브라는 것은 뭐냐면은 저희가 2디멘셔널 매니폴드를 서피스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원디멘셔널 매니폴드하고 관련된 것이 이 커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커브는 어떤 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커브가 심플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커브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이 만약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지나가는 점이 이렇게 있죠. 여기 보면은 이 커브가 자기 자신을 한 번 더 지나가잖아요. 이런 것을 저희가 셀프 크로싱이라고 합니다. 셀프 크로싱이라고 하는데 이런 셀프 크로싱이 생기지 않는 것을 저희가 심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커브가 자기 자신을 지나지 않고 이렇게 가더라도 이렇게 가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지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closed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closed란 말은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컴팩트면서 바운더리가 없는 것.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끝점이 바운더리가 생겼죠. 그러니까 이것이 closed가 되려면은 이런 끝점이 없이 마지막에 이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결국은 끝이 이어주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컴팩트면서 바운더리가 없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심플 클로즈 커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좀 복잡하게 제가 하나 그려놓은 게 있죠. 이 파란색 선을 잘 보시면은 일단 셀프 크로싱은 없죠. 그러니까 심플이 되는 거고, 그리고 끝점이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운더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클로즈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플 클로즈 커브가 놓여 있으면은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커브는 평면을 두 개의 어떤 리전으로 이렇게 나누죠. 제가 녹색을 칠한 부분이 있고 칠하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한쪽 리전은 잘 보면은 바운드가 되어 있지만 다른 쪽 리전은 이렇게 바운드가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무한히 퍼져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면은 녹색 리전은 지금 바운드가 되어 있고 색깔을 칠하지 않은 흰색 부분, 이 부분은 지금 무한히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운드가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여기 인사이드라고 부르고 바운드가 되어 있지 않은 이 바깥쪽 부분, 이 부분을 저희가 아웃사이드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플래넷의 심플 클로즈 커브는 항상 이렇게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 이렇게 두 리전으로, 여기서 말하는 투 피스라고 하는 이 두 리전으로 항상 쪼갤 수가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것을 저희가 조단 커브 시어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 저희가 한 가지 재미있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 파란색이 아닌 그 두 리전이 있잖아요. 거기 한 점을 찍으면은 그 점은 녹색에 포함되어 있으면은 인사이드가 되는 거고, 여기 흰색에 포함되어 있으면 아웃사이드 리전에 포함되는 점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한 점을 이렇게 찍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녹색에 있기 때문에 인사이드에 있는 점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인사이드에다가 녹색이라는 색깔을 칠하지 않고 전부 흰색으로 칠했다고 하면은 이것이 인사이드인지 아웃사이드인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기 한 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점이 있으면은 이 점이 지금 제가 녹색을 칠하지 않았으면 다 흰색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게 인사이드인지 아웃사이드인지 알려면은 이 점에서 예를 들면은 이런 선을 이어서 나와서 봤더니 이렇게 연결되면은 이 파란색 점이 지금 아웃사이드에 있다는 걸 제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림이 이 커브가 훨씬 더 복잡하게 돼 있다라면은 이렇게 일일이 체크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 점이 인사이드인지 아웃사이드인지 쉽게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 한번 그림을 제가 이쪽에다 그려봤는데 여기에 지금 한 점, 이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이 인사이드인지 아웃사이드인지 한번 제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녹색이 칠해지지 않았으면은 저희가 바로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어떤 특징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 점이 인사이드였으면은 여기 파란색 선 한번 지났죠? 그럼 이 점은 뭐가 돼야 되죠? 지금 심플 클로즈 커브를 한번 지날 때마다 인사이드가 아웃사이드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만약에 인사이드였으면은 심플 클로즈 커브를 한번 지나게 되면 여기가 아웃사이드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심플 클로즈 커브를 한번 지날 때마다 인사이드는 아웃사이드가 되고 아웃사이드는 인사이드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칠했는데 여기 심플 클로즈 커브 한번 지날 때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심플 클로즈 커브 한번 또 지날 때 빨간색으로 바꾸었고 다시 지나갈 때 파란색으로, 그리고 다시 빨간색으로, 다시 파란색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얻어진 것은 지금 파란색이었는데 이 파란색은 지금 아웃사이드에 있는 게 확실하죠. 그래서 얘는 지금 아웃사이드에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여기 파란색도 아웃사이드고 이 파란색도 아웃사이드에 있다란 말이죠. 반대로 그러면 이 빨간색은 인사이드에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점이 인사이드에 있는지 아웃사이드에 있는지는 이 점이 이 바깥 아웃사이드까지 나갈 때 선을 그려놓고 나갈 때 과연 그 안에 심플 클로즈 커브를 짝수번 거쳤는지 홀수번 거쳤는지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단 커브 시어럼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플랜 안에 어떠한 심플 클로즈 커브가 있으면은 이것은 항상 그 플랜을 인사이드하고 아웃사이드라는 두 피스로 항상 세퍼레이션 시킨다. 실제로는 직감적으로 너무 간단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테어리엄은 해석학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어떤 질문들인데, 그런데 그 정답은 지오메트릭하게는 상당히 당연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죠? 플랜 안에 심플 클로즈 커브가 있으면은 항상 안쪽과 바깥쪽 두 개 다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증명은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증명이 절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학에 있는 많은 정리들 중에서 정리가 간단하면 간단할수록 오히려 증명이 훨씬 더 어려운 경우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이 조단 커브 시어럼입니다. 직관적으로는 너무도 당연하지만 이것을 수학적으로 증명을 정확히 하기에는 상당히 복잡한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조단이 이 정리를 1892년도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증명을 했었는데, 조단과 또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증명을 했었는데 그 증명들이 실제로는 나중에 틀린 것들이 계속 발견됐습니다. 그러다가 1905년도에 베블렌이 처음으로 완벽한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증명 방법은 상당히 복잡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섹션 61과 63의 두 섹션에 걸쳐서 이 조단 커브 시어럼을 비교적 간단하게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증명은 원래 증명보다는 많이 간단한데 이것도 역시 짧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개의 파트로 저희가 나누어서 증명을 할 텐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저희가 조단 세퍼레이션 시어럼을 먼저 증명을 하겠습니다. 이 조단 세퍼레이션 시어럼은 조단 커브 시어럼보다 조금 약한 표현인데, 여기 보면 플래넷에 심플 클로즈 커브가 있으면은 이것은 플랜을 적어도 2개 컴포넌트 이상으로 세퍼레이션 시킨다. 이것을 먼저 증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단 커브 시어럼에서는 정확히 2개로 세퍼레이션 시킨다고 했잖아요. 근데 조단 세퍼레이션 시어럼은 정확히 2개까지는 보장이 안 되지만 최소한 2개 이상으로는 세퍼레이션 시킨다.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번엔 심플 클로즈 커브가 아니라 아크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크가 있는데 이 아크는 끝에 바운더리가 있는 거잖아요. 클로즈 커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플랜을 세퍼레이트 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아크라는 건 클로즈 커브가 아니니까 바운더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크들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아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클로즈 커브처럼 끝이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플랜을 2개로 나눌 수가 없죠. 그냥 선만 그어진 거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두 번째로 증명을 하게 되고, 세 번째로는 조단 커브 시어럼을 마지막으로 증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단 커브 시어럼은 다시 한번 보면은 어떤 심플 클로즈 커브 C가 플랜 안에 놓여 있을 때 이것은 그 플랜을 정확하게 2개의 컴포넌트로 세퍼레이션 시키는데, 여기 커브 C, 심플 클로즈 커브 C가 두 각각 컴포넌트들의 바운더리가 된다, 커먼 바운더리가 된다. 이것을 증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조단 커브 시어럼의 증명 방법들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 증명은 비록 간단해 보이진 않지만 그것들에 비하면 많이 간단한 형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커버링 스페이스와 펀텀텔 그룹에 있는 여러가지 성질들을 사용해서 증명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되어진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커버링 스페이스나 펀텀텔 그룹의 내용을 사용하지 않고 하는 증명들은 저희가 앞으로 할 것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참고할 것은 챕터 10이 지금 세퍼레이션 시어럼들을 증명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저희가 이 플랜이라는 R2보다는 S2가 훨씬 더 다루기가 수월합니다. 투디멘전al 스피어가 더 다루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바꿔서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 기억하시죠? 여기 스피어에서 여기 한 점, 노스폴이라고 하는 한 점을 뺀 것을 플랜으로 보내는 그런 호메오피즘이 있었죠. 다시 한번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 스피어가 있고 스피어에서 이 노스폴 한 점을 뺀 S2-B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적도를 지나는 플랜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노스폴에서 이 밑에 방향으로, 그러니까 G축으로 밑으로 나가는 직선 하나 그려볼게요. 반직선 하나 그려보면은 G-액시스를 기준으로 낮아진 형태라고 하면은 이것은 반드시 이 구를 한번 지나고 그리고 이 플랜도 한번 지나가겠죠. 그래서 여기 S2-B의 한 점을, 이 점이죠, 여기 플랜에 한 점으로 보내는 맵을 제가 H로 가면은 이 H가 바로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이 되고, 이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S2-B에서 R로 가는 호메오피즘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플랜에 있는 것들을 가급적이면 S2에 있는 것으로 옮겨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섹션 61의 조단 세퍼레이션 시어럼을 배워보겠습니다.
이 조단 세퍼레이션 세럼을 증명하기 위해서 중요한 세럼이 하나 있는데 여기 세럼 61.1입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S2가 이렇게 있죠. 스피어가 여기 보면 그림에 보면 S2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 이 S2 안에 컴팩트 서브스페이스 C가 있습니다. 컴팩트 서브스페이스 C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은 지금 여기 C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부분이 C입니다. 그래서 지금 C의 선의 내부가 아니라 이 선만 제가 C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B라는 한 점을 저희가 C와 만나지 않는 스피어 위에 또 다른 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B가 여기 놓여 있는데 이건 C하고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H는 조금 전에 설명했던 스테레오그래피 프로젝션인데 여기 S2-B에서 R2로 가는 그 홈요프심이 됩니다. 그래서 H에 의해서 제가 이 S2에서 B를 뺀 점이 이 R2로 이런 평면으로 가고 있는 그런 홈요프심 H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다고 할 때 지금 여기 C를 잘 보겠습니다. 스피어 위에서 이 C의 컴플리먼트는 어떻게 되죠? 스피어 위에서 이 C를 빼낸 나머지를 잘 보시면은 지금 그림의 경우는 C를 빼낸 부분이 세 조각으로 나눠져 있죠. 여기 파란색으로 칠한 U1이라는 것이 있고 녹색으로 칠한 U2라는 것이 있고 주황색으로 칠한 U3 세 개 조각으로 좀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스피어를 C로 빼낸 C의 컴플리먼트는 지금 세 개의 컴포넌트가 있는데 이 컴포넌트들 중 하나를 저희가 U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U는 어떻게 되죠? 여기서 보면 U1은 파란색인데 지금 이 B라는 점을 포함하고 있죠. 이 점을 포함하고 있죠. 파란색이니까. 그런데 U2하고 U3란 컴포넌트는 이 B를 포함하지 않는 컴포넌트가 됐습니다. 만약에 이 U라는 것이 B를 포함하지 않는 컴포넌트다. 여기서 말하면 지금 U2나 U3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H로 보냈으면은 지금 H로 보내면은 이 B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거의 R2에서 인피니티에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깥쪽 파란색 부분이 U1을 보낸 거고 U2하고 U3를 보낸 부분은 지금 U2를 보낸 부분은 이 부분으로 U3를 보낸 부분은 이 부분으로 가겠죠. 그래서 정리 61.1이 말하는 부분은 지금 B를 포함하지 않는 U다. 여기서 말하면 U2, U3다. 그러면 그것의 이미지가 되는 이 부분, 여기 V2하고 V3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R2에서 C를 보낸 것의 컴플리먼트, C의 이미지의 컴플리먼트잖아요. 그 안에서 바운드가 돼 있다. 바운드가 돼 있는 컴포넌트다. 그 말은 적당히 큰 원을 잡아서 그 안에 집어넣을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바운드가 돼 있다라는 말은. 그런데 만약에 이 U가 B를 포함하고 있는 컴포넌트다. 그러면 여기서 말한 U1을 말하는 거잖아요. 파란색. 그것은 지금 U1은 지금 V1이라는 컴포넌트로 가는데 이것은 이쪽에서 언바운디드 컴포넌트가 된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너무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저희가 여기 스테레오그래피 프로젝션에서 B를 뺀 S2를 R2로 보낼 때 이 B라는 점은 인피니티 쪽으로 가는 그런 점이 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B라는 점을 포함하는 U1은 이쪽으로 보내졌을 때 인피니티에 가까운 그 부분을 포함해야 되니까 언바운디드 리전이 되는 거고 나머지 U2나 U3처럼 이 B를 포함하지 않은 부분은 이쪽 보내졌을 때 당연히 바운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정리가 말하는 것은 만약에 S2에서 C의 컴플리먼트가 N개 조각이었다. N 컴포넌트였다. 그러면은 R2에서 이 C를 이 H로 보낸 것의 컴플리먼트 그것도 여전히 N개의 컴포넌트다. 이것까지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그림을 참고하면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증명에서 저희가 먼저 보이고 싶은 것은 여기 보시면은 U가 만약에 여기 한 컴포넌트다. 그러니까 스피어에서 이 C라는
컴팩트 서브스페이스의 컴플리먼트의 어떤 컴포넌트 중 하나다. 그러면은 이 U는 당연히 커넥티드겠죠. 컴포넌트라는 것이 커넥티드인 그 조각들을 말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B라는 점을 빼도 여전히 커넥티드는 성립한다. 이것을 먼저 보여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림에서 보면은 지금 C의 컴플리먼트가 U1, U2, U3 이렇게 나와 있는데 U2하고 U3는 어차피 B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U2나 U2에서 B를 뺀 거나 같은 거죠. 그러니까 커넥팅인 건 당연한 건데 지금 중요한 건 U1은 지금 B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지금 U1에서 B를 뺀 것도 과연 커넥티드가 되는지 지금 이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만약 U라는 컴포넌트가 B를 포함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true가 되는 거죠. U가 커넥티드인데 B가 U에 포함되지 않으면 U-B도 여전히 U하고 같기 때문에 커넥티드가 됩니다. 이번에는 U가 B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U-B가 여기 있는 것처럼 U에서 B를 뺀 것이 커넥티드가 아니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커넥티드가 아니라는 말은 이것이 세퍼레이션을 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U-B의 세퍼레이션을 저희가 A, B라고 하겠습니다. 이 세퍼레이션이란 건 뭐죠? 세퍼레이션이란 것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세퍼레이션이 됩니다. 첫째로는 A하고 B가 논엠티 셋이고 또 각각이 오픈 셋들이죠. 그리고 A하고 B의 유니온이 U 빼기 B 전체가 되고 A하고 B의 인터섹션이 엠티 셋이 되면은 이 조건을 만족하면은 세퍼레이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퍼레이션에 또 다른 정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오픈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바꿀 수도 있냐면 이 조건을 빼는 대신 오픈 섹션 조건 대신 A의 리밋 포인트와 B의 인터섹션 그리고 A와 B의 리밋 포인트 인터섹션도 여전히 엠티 셋이다. 그래서 오픈 셋 대신 저희가 이 조건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U-B가 커넥티드가 아니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런 A하고 B라는 세퍼레이션을 U-B의 세퍼레이션을 저희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여기 B에서 저희가 어떤 네이버후드 W 하나를 잡을 텐데 이 네이버후드를 C와 만나지 않게 잡으려고 합니다. C가 컴팩트이기 때문에 C와 만나지 않는 그죠? 이 B라는 점이 C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C가 컴팩트이기 때문에 이 C와 만나지 않는 그런 네이버후드 W를 저희가 잡을 수가 있는데 그 네이버후드 W 중에서 저희가 이 W를 특별히 이 플랜에서의 오픈볼에 해당되는 오픈볼과 호모픽한 그런 네이버후드를 잡아줘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오픈볼이에요. 플랜에서 오픈볼이 있고 그리고 여기 가운데 지금 B라는 점이 이렇게 있잖아요. B라는 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가운데. 그러면 W에서 이 B라는 한 점을 뺀 것이 커넥티드인 건 당연하죠. 지금 이 오픈볼에서 가운데 구멍이 하나 뚫렸다고 해서 이게 커넥티드가 깨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커넥티드인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W에서 B를 뺀 것이 여전히 커넥티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W에서 B를 뺀 것이 커넥티드인데 이것이 U에 지금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U에 포함되어 있고 정확히 말하면 U-B에 포함되어 있죠. B가 어차피 빠져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U-B에 포함되어 있는데 U-B는 A, B 두 개의 세퍼레이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W-B는 그 와중에 커넥티드이기 때문에 이 W-B는 어떻게 되죠? A나 B 둘 중 한쪽으로 완전히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 A하고 B가 U-B의 세퍼레이션인데 양쪽을 걸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W-B는 지금 A나 B
둘 중에 하나에 완전히 포함되는데 저희가 이 W-B가 A에 포함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지금 W는 B의 네이버후드인데 이 W-B가 A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 B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large B라는 것의 리밋 포인트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스몰 b가 large b의 리밋 포인트가 되려면 이 스몰 b의 어떠한 네이버후드도 이 large b하고 항상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w라는 것은 지금 b하고 전혀 만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몰 b는 large b의 리밋 포인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의 리밋 포인트가 b하고 만날 수가 없고 또 반대로 b의 리밋 포인트도 여전히 이것과 만날 수가 없죠.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 세퍼레이션 조건에 의해서 제가 이 조건을 사용해 볼게요. 지금 이 조건을 잘 보면은 A하고 B의 유니온이 U-B가 됐고 A하고 B의 인터섹션이 empty set이 됐죠. 그리고 A의 리밋 포인트하고 B가 안 만났고 B의 리밋 포인트가 A하고 안 만났잖아요. 그런데 이 B는 지금 이 스몰 b는 이 large B의 리밋 포인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것의 리밋 포인트가 이 B하고 안 만나고 또 B의 리밋 포인트가 이것과도 안 만나는 것도 여전히 성립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이것의 유니온이 U가 되죠. 왜냐면 A하고 B의 유니온이 U-B가 됐으니까 이것과 이것의 유니온은 B가 더 추가돼서 U가 됩니다. 그래서 A 유니온 B와 이 B는 지금 이 조건을 그대로 다 만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것이 U의 세퍼레이션이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U가 커넥티드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U가 이것의 컴포넌트니까 커넥티드 컴포넌트를 뽑은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모순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U-B가 커넥티드다 이것을 증명을 하였습니다. U가 여기 C의 컴플리먼트에 있는 컴포넌트들이라면은 U에서 이 B라는 점을 뺀 것도 여전히 커넥티드다. 이것을 저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 스피어 위에서 이 컴팩트 서브스페이스 C의 컴플리먼트가 있는데 그 컴플리먼트들의 그 컴포넌트들의 셋을 제가 U-알파라고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지금 U1, U2, U3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을 저희가 U-알파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U-알파들 중에서 저희가 지금 H라는 맵은 S2가 아니라 S2에서 B를 뺀 거에서 R2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H는 지금 여기 S2에서 B를 뺀 점에서 정의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U-알파들은 어떤 거죠? U-알파들은 그냥 S2 위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H로 보내려면은 이 각각 U-알파에서 저희가 B를 빼준 후에 그런 다음에 H로 보낸 것을 제가 V-알파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에서 보면 여기 U2는 그냥 그대로 보내진 것이 V2가 되는 거고 U3도 H로 그대로 보내주면은 V3가 되는데 여기 U1 같은 경우는 이 B라는 점을 빼준 후에 이 B라는 점을 빼준 후에 H로 보내주는 것이 V1이 됐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보면 여기 S2에서 이 C를 뺀 것이 로컬리 커넥티드인데 로컬리 커넥티드란 개념은 제가 제너럴 토폴로지에서 자세히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필요한 부분만 언급을 할 텐데 여기 지금 이것이 로컬리 커넥티드다. 그러면 정리 25.3을 보시면은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X가 로컬리 커넥티드가 되면은 만약에 어떤 오픈셋이 있는데 이 오픈셋이 컴포넌트가 여러 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오픈셋의 각 컴포넌트들이 자동으로 X에서 오픈셋이 된다라는 그런 정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컴포넌트 여러 개 된 오픈셋이 있으면은 그 각각 컴포넌트도 X가 로컬리 컴팩트인 경우는 자동으로 오픈셋이 된다라는 그런 정리를 사용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이거 자체가 오픈셋이죠. 오픈셋인데 또 로컬리 커넥트이기 때문에 요것의 컴포넌트들인 U알파들은 일단 오픈셋이 보장이 되네요. 그리고 지금 U알파들이 이것의 컴포넌트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커넥트되면서 서로 디스조인트 하겠죠. 이건 컴포넌트의 정의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이것이 오픈이 되는 것은 여기 시어럼 25.3에 의해서 오픈셋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 U알파가 커넥트되고 디스조인트 하면서 오픈셋들이죠. 그러면은 이 U알파에서 B를 뺀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물론 이 중에서 B를 포함한 하나만 그 U알파에 대해서만 저희가 B를 뺀 것가 되겠지만 결국 이 U알파들은 방금 제가 했던 이것에 의해서 이것도 여전히 커넥트되면서 디스조인트면서 오픈셋이 되는 거죠. 그래서 U알파 뿐만 아니라 U알파에서 B를 뺀 것도 커넥트되면서 디스조인트면서 오픈셋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 H가 지금 호모몰프즘이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이 V알파들도 전부 커넥트되면서 디스조인트면서 오픈셋이 된다는 말이네요. 그래서 이 V알파들도 커넥트되면서 서로 디스조인트 하면서 오픈셋이 됩니다. 이 이미지 안에서 오픈셋이 되는 거죠. 그 말은 이 V알파들이 여전히 이것의 컴포넌트들의 셋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U알파들이 있으면 U알파들이 이 C의 컴플리먼트, 스피어에서 C의 컴플리먼트의 컴포넌트 셋이 된다면은 그것을 H로 보낸 이 V알파들 있죠? 이 V알파들도 여전히 여기에서 컴포넌트의 셋이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U알파의 개수하고 V알파의 개수가 정확히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컴포넌트 숫자와 여기에 컴포넌트 숫자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저희가 S2에서 C를 뺀 것의 컴포넌트가 N개면은 R2에서 HC를 빼낸 것의 컴포넌트도 N개가 된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U알파의 개수와 V알파의 개수가 정확히 같잖아요. 그래서 양쪽 다 컴포넌트 개수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이 U가 B를 포함하는 경우와 B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만 이제 따져보면 됩니다. 그래서 B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언바운디드 컴포넌트로 가는 거고 B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바운디드 컴포넌트로 간다는 것만 보여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지금 이 경우에는 이 U1이 이 B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것이 언바운디드 리전으로 가는 거고 나머지 U2나 U3는 바운디드가 되어 있는 V2, V3로 가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보여볼 텐데요. 지금 제가 이 H라는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을 사용한 그 호모몰프즘을 제가 계속 사용하고 있었죠. 그래서 S2에서 B를 뺀 이 부분을 R2로 보내는 이런 호모몰프즘이 있었는데 이것을 저희가 약간 확장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B라는 점을 포함하고 여기에 B라는 점을 포함하는 대신 여기에는 인피니티 포인트를 하나 더 포함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호모몰프즘을 제가 라지 H로 이름을 바꿔볼 텐데요. 이것은 S2라는 스피어에서 R2라는 플랜에다가 인피니티 포인트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저희가 원 포인트 컴팩티피케이션이라고 배운 적이 있죠. 그래서 R2라는 평면에다가 이 플랜에다가 한 점을 더 집어넣어서 결국은 컴팩트가 되게 만들어주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S2의 B가 S2의 B라는 점을 저희가 인피니티 포인트로 보내주는 걸로 정해주면 되는 거죠. 이것도 여전히 호모몰프즘이 됩니다. 그러면 이 U 베타라는 것이 여기에 컴포넌트 중에서 이 B를 포함하는 지금 여기서 말하면 지금 이 U1이 되는 거죠. U1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U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U 베타를 H로 보낸 것은 어떻게 되나요? U 베타를 H로 보낸 것은 결국은 여기에서 이 B라는 점이 인피니티 포인트로 갔잖아요. 이 B라는 점이 인피니티 포인트로 갔기 때문에 결국은
이 HUB는 이 인피니티 포인트를 포함하는 네이버호드가 되는 거죠. 인피니티 포인트를 포함하고 있는 오픈셋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무엇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H의 U 베타에서 B를 뺀 것이 뭐가 되는 거죠? 여기 정의 그대로 있죠? 이것이 바로 V 베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V 베타에다가 유니온의 인피니티 포인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자체가 지금 이 인피니티 포인트의 네이버호드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 말은 이 V 베타가 지금 언바운드가 돼 있다라는 거잖아요. 인피니티의 네이버호드가 됐으니까요. 정확히 말하면 이것이 인피니티 포인트의 네이버호드가 됐기 때문에 V 베타가 언바운디드 리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U 베타가 B라는 점을 포함하면은 그것에 의해서 보내지는 그 U 베타에서 B를 뺀 점을 H로 보낸 것은 V 베타인데 그것이 언바운디드 리전이 되는 걸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그 B를 포함하지 않는 컴포넌트를 보겠습니다. 나머지 컴포넌트들을 보면은 지금 이것이 컴팩트죠. 이것이 컴팩트인데 이것은 R2 안에 있는 컴팩트 셋이잖아요. 그럼 R2 안에서 컴팩트 셋이면 제가 클로즈드면서 바운디드가 되니까 이거 자체가 바운드 되어 있는 걸 알고 있네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낸 여기 컴포넌트들이 있잖아요. 이 컴포넌트들은 지금 이 V 베타를 뺀 나머지 컴포넌트들은 전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이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여기 컴포넌트들 중에서 V 베타가 아닌 다른 컴포넌트들, 이 컴포넌트들은 전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이 바운디드니까 당연히 그 다른 컴포넌트들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면은 당연히 바운드가 돼 있겠네요. 그래서 나머지 컴포넌트들 여기로 따지면 지금 V2하고 V3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운드가 돼 있음을 저희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U가 B를 포함하고 있으면은 그걸 보낸 이미지는 언바운디드 컴포넌트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U가 이 B를 포함하지 않는 나머지 다른 컴포넌트들이었으면은 그것은 바운디드 컴포넌트가 된다. 여기 오탈자가 있네요. 이게 C가 아니라 이거 U죠. U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 61.1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먼저 여기 C는 오탈자가 났습니다. 이 C를 U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 61.1이 말하는 것은 지금 여기 S2가 있고 S2 안에 컴팩트 서브스페이스 C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C를 만나지 않은 한 점 B가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S2에서 B를 뺀 점에서 R2로 가는 여기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으로 만들어진 H라는 호모스미 있고, 지금 여기 컴팩트 셋 C의 스페어에서의 컴플리먼트 있죠? 그것이 여러 개 컴포넌트가 있을 텐데 그 컴포넌트들이 있을 때 만약 이것이 n개 컴포넌트를 가지면은 이것을 H로 보낸, 그래서 평면으로 보낸 이것도 n개 컴포넌트를 갖는다. 그러니까 정확히 컴포넌트 개수가 같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만약 이 U라는 것이 이 B라는 점을 포함하지 않은 컴포넌트였으면은 이것을 H로 보내준 것은 여기에서 바운디드 컴포넌트가 되는 거고, 만약 U가 B를 포함하는 거였으면은 이 U를 B로 뺀 이것을 보내준 것은 언바운디드 컴포넌트가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